변호사다운 모습을 좀 추구해야지 되지 않냐, 한국에 왔으면. 그래서 옷도 말투도 최대한 뭐 아나운서 스타일로 바꾸자. 뭐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게 변호사 말투는 아니고, 그리고 저는 사실 변호사인 척 연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. 제가 변호사잖아요. 제가 미국에서 온 변호사니까 그냥 그대로 말하면 그게 변호사 말투인 거고. 갑자기 눈물이 울컥하고 차오른 거예요. 평소 같으면요, 제가 제 스스로한테 동주야, 너는 왜 아직도 40이 넘어서도 이렇게 감정적이니? 지금 여기 외부잖아. 왜 울컥하니?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울어버렸습니다. 그때가 돼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우, 반갑습니다. 서동주입니다. 최근 들어 세상도 사람도 정말 참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나라는 사람을 좀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좀 바로 쉽게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? 근데 아무래도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아마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한다면 좀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선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,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맞습니다. 네, 나 자신을 근데 알기 위해선,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는 나만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당신이 나를 싫어해도 괜찮습니다.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기 때문입니다. 저는 요즘 하루를요, 이 두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. I'm okay with myself as is. 영어로는 as is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요, 지금 상태 그대로라는 뜻입니다. 뭐 부동산 거래를 할 때, 뭐 집을 사고 팔 때에도 as is라고 써 있으면은 뭐 집에 하자가 있어도 그대로 팔겠다, 그대로 사달라, 이런 뜻이거든요. 네, as is, 있는 그대로.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?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사랑할 수 없었을 때는 못하고 사는 말들이 진짜 많았습니다. 반전이죠. 그동안은 하기 힘들었던 말들, 또 혹은 마음과 반대로 하고 있던 말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에서 변호사까지 했다는 그 기센 서동주가, 그렇게 진짜 강하게 생긴 애가 자기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산다고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랬습니다. 네, 어떻게 보면은 저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는 게 저는 좀 두렵더라고요. 그래서 상대방에 좀 맞추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막 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. 제가 저의 본질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하면 잘할수록 신기하게도 오히려 저를 막대하고 좀 무례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. 근데 저는 속상하고 화도 나고 막 힘들었어요. 그런데도 저는 한참이나 그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유난히 더 이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. 한국에 오자마자 방송 일을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솔직히 발언을 하면은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막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해외 생활을 거의 26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4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청소년기, 청년기를 쭉 보낸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문화적으로는 조금 더 미국 쪽에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웬만한 발언은 좀 이게 센지 모르고 막 뱉었어요. 그러니까 한국 정서에 맞지 않은 멘트들을 막 하게 된 거죠. 방송인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강력하게 막 촬영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본방을 보면은 제가 막 편집이 돼 있는 거예요. 통편집.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, 애가.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충격을 받고 조금 한국 문화에 맞춰서 말을 해야겠구나.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역효과가 난 거예요. 점점 말일수가 줄어들고 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
결국에는 나만의 색이 없는 좀 무채색의 재미없는 사람이 된 거죠. 변호사답지 않다. 40대답지 않다. 여자답지 않다. 제가 방송하면서 제 정체성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찰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제가 꾸준히 지금까지도 듣고 있어요. SNS나 이런 댓글을 통해서. 그러다 보니까 나의 본 모습보다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막 옷도 말투도 막 고치기 시작했습니다. 하다못해 이제 주변에서도 변호사다운 모습을 좀 추구해야지 되지 않냐, 한국에 왔으면. 그래서 옷도 말투도 최대한 뭐 아나운서 스타일로 바꾸자, 뭐 이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.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발음이랑 억양이 살짝 어눌했는데,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 출신 선생님한테 스피치 수업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, 이래서 스피치 수업도 받았어요.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. 뭐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게 변호사 말투는 아니고, 그렇죠? 그리고 저는 사실 변호사인 척 연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. 제가 변호사잖아요. 제가 미국에서 온 변호사니까 그냥 그대로 말하면 그게 변호사 말투인 거고, 제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그게 변호사의 옷일 수 있는 거고, 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게 40대 여성의 생각일 수 있는 거고요. 근데 그걸 제가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것이 저의 진정한 모습인지 더 이상 확실치가 않고 저의 본 모습을 자꾸 바꾸려고만 하다 보니까 뭐 어느새 삶이 좀 불행하게 느껴졌습니다. 저의 진짜 모습은 다 사라진 것 같고,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, 어디서부터 바로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못했던 말, 또 제 마음과 달랐던 말들을 되돌아보면서 언어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. 그제서야 뭔가 나만의 언어를 가져야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 자신과 다른 모습을 강요하는 그런 언어에는 좀 과감하게 저항을 해보자,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. 일단 첫째로는 난 지금 어떤 마음일까? 저는 감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뭔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성숙한 어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며 지내왔어요. 그래서 사실 크게 슬프지도 않고, 그렇지만 또 반대로 크게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이런 감정적 평지라고 전 표현을 하는데, 그곳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러다가 작년에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. 그 아버지 발인식 날 또 제가 키우던 16살짜리 푸들 강아지도 하늘나라로 갔어요. 그래서 장례식을 제가 하루에 2번 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머니는 그 당시에 항암 치료 중이셨고, 또 미국에 사놓았던 제 집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돈을 모았었는데 폭락해서 굉장히 헐값에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됐습니다. 그런데 그런 여러 일들을 막 줄줄이 겪으면서도 저는 마음껏 울지를 못했어요. 집에 혼자 있을 때조차도 큰 소리로 울지 못했습니다. 심지어는 방 안에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도 숨죽여 울더라고요, 제가. 근데 그 자신이 너무 불행하고 너무 불쌍했어요. 그때가 돼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또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일단 내 자신부터 좀 보듬어 줘야겠다,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저도 로봇가 아니잖아요. 아무리 뭐 강인하다 한들 저도 인간이니까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이럴 텐데, 그런 감정들을 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감정을 들여다봐야겠다,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 감정 있는 그대로 말해도 괜찮더라고요. 충격이었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감정을 굉장히 숨기고 사는 사람이었는데,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느 곳에 있든지요, 하고 싶은 말을 하고,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책임감 있는 어른이니까 미움을 받을 수 있겠죠. 하지만 그래도 나의 찐 모습으로 미움을 받는다면 괜찮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제 원래 모습이 대부분의 시간 좀 무표정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저를 보면 말 붙이기가 좀 힘들다 그래요. 걔 로봇처럼 무표정인데,
근데 뭐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대신에 억지로 웃지 않는 대신에 진심으로 웃으면 되잖아. 그렇죠? 울음을 참는 대신에 슬플 땐 크게 울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그런 저의 이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. 그런데 그 모습을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, 또 주변 지인들과도 조금 더 친밀한 관계로 관계 개선이 되면서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? 아,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긴 하는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. 하루는 제가 유치원 때부터, 제 유치원 동창이에요.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랑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울컥하고 차오른 거예요. 근데 평소 같으면요, 제가 제 스스로한테 혼을 내요. 이 감정적인 모습이 너무 미성숙하고 한심해서 속으로, 동주야, 너는 왜 아직도 40이 넘어서도 이렇게 감정적이니? 지금 여기 외부잖아. 왜 울컥하니? 전 저를 이렇게 혼내는 스타일이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울어버렸습니다. 그랬더니 친구가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, 동주야, 나는 너를 3살 때부터 알았는데 너 우는 모습을 처음 봐. 그렇게 말해줬어요. 저조차도 충격이었습니다. 같은 유치원, 같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같은 시기에 유학도 가고 뭐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, 정말 뭐 거의 40년 우정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는 모습을 평생을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. 그만큼 제가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젠 말하고 살아보려고 합니다.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. 단 몇 초짜리 숏폼이 유행하고 또 폭포수처럼 막 정보가 막 쏟아져 내리고,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낭만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요, 뭐 수줍게 막 편지도 써내려가서 그걸 또 마음 졸이면서 전달하고 이런 게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지금은 뭐 장문의 메시지만 봐도 숨이 막 턱 막힌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하지만 나를 사랑하려면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 긴 시간 동안 성찰을 하고, 또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고, 또 나의 현재 감정이 어떤 것인지 좀 섬세한 형용사들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에 그 심리학 공부를 하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. 남자친구랑 둘이 이제 놀러 갔는데, 그 친구네 집에 갔더니 감정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. 저는 뭐 심리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그걸 처음 봤어요. 제가 남자친구랑 사귀고 나서 거의 한 2달을 매일 싸웠거든요. 근데 지성인이니까 소리 지르고 싸우진 않았어요. 믿어주세요. 정말 조근조근, 그래? 너 생각은 그렇니? 내 생각은 이렇단다. 네가 틀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? 이걸 2달을 했어요. 매일매일. 그래서 겨우겨우 의견 조율을 해서 지금 뭐 결혼 소식도 있고 한 건데요.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감정 카드의 존재를 알았으면 그 2달 동안 안 싸우고 뭔가 하루도 안 싸웠을 것 같은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화가 났다고 하면 나 화가 나. 나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, 막 이렇게 안 하고 뭐 답답해, 미워, 뭐 분해, 억울해, 뭐 짜증나, 실망스러워, 뭐 등등, 뭐 좌절감이 느껴져, 뭐 등등, 뭐 이런 좀 세분화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저희는 겨우겨우 2달 동안 서로의 감정을 표현해 가면서 서로 비아냥거리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우리 함께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지만, 뭐 세상에는 사실 저희의 감정을 설명해주는 정말 다양한 형용사와 부사와 동사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굳이 막 화났다, 슬프다 뭐 이런 간단한 표현보다는 정말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좀 성찰해 보다 보니까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. 제 영어 이름은 데니엘입니다. 제가 대학교 때 뭐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영어 이름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직접 고른 이름인데, 당시에 같은 학교 다니던 데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. 그 친구가 또 되게 예뻤거든요.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데니엘로 생각 없이 좀 고른 이름이었는데, 이 이름의 뜻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. God is my judge. 무슨 뜻이냐면
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이에요. 저도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 이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이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. 저는 그동안 제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저의 심판자는 모두 남들이었고 저 자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하늘을 우러러 사실 저만 부끄럼 없이 살면 되는 건데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이제부터라도 저는 데니엘답게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언어로 스스로를 좀 사랑해주고 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누구야 너무 보고 싶다.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누구야 너무 사랑해.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저 이거 진짜 잘하는데요. 저 모르는데요. 이거 진짜 잘해요. 모른다고 하시고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일단 그냥 시작하시고 그쵸? 또 슬프거나 힘든 일 있으면 주저앉아서 잠시 울어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실 때 좀 응원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